새로운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시고 이기시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참여하시는 사장님들께 박수 제가 거꾸로 드립니다. 자, 이것도 지난번하고 또 다른 각도로 한 번 더 들으셨던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느낌으로 한번 들어주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신선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이어트 자살을 넘어 장수 유전자를 깨우자, 이런 큰 테마로 말씀드리는데요. 과감하게 이 훌륭한 클라톡스를 하게 되면, 우리 함께 하게 되면 장수 유전자를 깨워서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건강을 회복하고 아름다움까지 회복하는 그런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강의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이고요. 자, 우리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이런 말들 많이 합니다. 저희 우리 환자분 중에서도 그렇고, 아는 분들 중에서 다이어트 하고 난 뒤에 간간히 병원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너무 극심한 요요와 심지어는 자살까지 기도하고 나아가서 백혈병 걸리는 분도 저는 가까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이 다이어트 자살하게 되면 오히려 다이어트 하다가 실패해서 자살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 다이어트 자살이 무엇인지 이렇게 또 알아보시면서 그 컨셉을 가지고 극복한 클라톡스. 클라톡스의 또 중요한 제품군에 대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테마로는 팝스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이 팝스는 화학물질 중에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빠져나가지 않고 먹이사슬에서 이걸 팝스라고 하는데, 이 팝스가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장기를 치명적인 독소로 물들이게 됩니다. 이게 많게 되면 아쉽지만 치매까지도 생긴다, 그 내용들이고요. 실내 공기 중에서도 떠돌아 다니고, 특히 전기 제품, 비스페놀, 그리고 농약, 그리고 이 공기 중에 많은 미세먼지부터 나쁜 탑스들이 떠돌아다니죠. 그래갖고 우리 치명적인 뇌까지 가게 되면 치매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 인체는 신기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부 내지는 특히 지방 조직에다가 숨겨 놓습니다. 지방에다가 숨겨 놓기 때문에 신기하게 많은 독소 속에 살지만 바로 병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에 다 축적해 놓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지방 덩어리지만 정말 우리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 쓰레기 더미를 지방에 안전하게, 최고의 메커니즘입니다. 안 그랬으면 바로 치명적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근데 필연적으로 이게 나중에 유튜브 장기들 만들 수 있어요. 삶아 빼면 되지 않고요. 안전하게 해독을 겸비한 다이어트를 하지 않은, 오히려 더 해롭다, 이 개념으로 가는, 그게 논문을 하나 발제했는데요. 이렇게 이 논문은 어떤 뜻이냐면, 화합물질 팝스도 있고 살충제, 제초제, 농약까지 다 지방에 가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별 조치 없이 지방 조직만 단순하게 줄이면, 한마디로 해독 없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지방에 갇혀 있는 독소들이, 팝스들이 용출되어서 뇌부터 모든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 이런 상태를 다이어트 자살 상태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팝스가 위에 보면 팝스라고 써 있습니다. POPS. 이 많은 유기 오염 물질들이 어떤 병을 유발하는지 빠르게 보면, 이 팝스가 왼쪽에 보면 어찌 보면 암을 가장 빨리 암화시키고요. 어찌 보면 산화 스트레스를 주고 염증도 만들고 신진대사, 한마디로 대사성 증후군을 만들고
당뇨도 만들고 간질환도 만들고 유방암이라든지 자궁 난소암을 만들며 또 자궁 내막증도 만들고 요즘 여성분들 되게 많죠. 그리고 PCOS라 해서 다낭성 난포症 젊은 여성분들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는 PCOS가 한 8, 90% 적게는 5, 60%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경우도 네. 환경부 유기 물질로 인해서 다 생길 수 있다고 이미 밝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심혈관 질환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생길 수 있고 갑상선 질환도 호르몬 장애이긴 하나 그 전에 팝스가 우리 몸을 돌아서 생긴다고 주장을 하고요. 인지장애, 치매까지도 이른다 해서 이것들을 다 조사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 조직에 많이 갖춰져 있는 팝스를 안전하게 제거해야 되겠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실험을 SBS 했는데요. 모유에 딱 했더니 온갖 나머지 안 좋은 팝스들이 나와요. 난연제, 불에 타지 않는 이런 것들을 우리 집안 환경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모유 속에 그대로 엄마는 농축해서 아이한테 전달합니다. 그래서 모성으로 전달하는 게 2분의 1을 전달합니다. 첫째 아이한테 엄마 독성이 반을 전달하고 둘째 아이는 반은 반, 셋째 아이 반에 반에 반. 어찌 보면 넷째, 다섯째 가면 독을 덜 전달하게 되겠죠. 첫째 아이가 가장 독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고 그걸 물려주게 됩니다. 어머니들께서는. 그래서 오히려 첫째 아이들을 강력하게 해동시켜줘야 됩니다. 그랬더니 2주 정도만 화학 제품을 사용을 중지했더니 집안 또 먼지 제거하고 다시 검사했더니 밑에 4개는 좀 많이 사라지는데 첫 번째 거는 전혀 난연제 팝스 중에 하나인데요. PBDS라는 팝스의 또 다른 이름인데 이 난연제는 전혀 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몸에 안 좋고 기형아부터 온갖 게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요거까지도 해독해 줘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그래서 꼭 아기 갖기 전에 젊은 분들의 다이어트는 그냥 정 원장님 말씀대로 2만 6천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시면 안 되고 꼭 글라톡스 같은 해독이 출중하게 준비된 다이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동물에도 유기 오염 물질들을 다 모아 놓는데 동물들의 지방을 그냥 드시게 되면 아쉽지만 그 동물에 있는 농축된 팝스를 먹게 되는데 살짝 데쳐가지고 요리하십시오.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데쳐서 요리해서 동물성 식품을 드시게 되면 그나마 포화지방이 문제가 아니라 유기물질 팝스들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수육 형태의 고기는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쳐서 음식을 드시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어떤 의사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해독 없는 다이어트는 자살과 같다. 제가 이 힌트를 가지고 다이어트 자살의 테마를 찾았고요. 그럼 우리는 뭘로 할까? 클라톡스로 안전하게 온 가족이 장수 유전자를 깨우면서 장수하는 유전자를 깨우면서 각종 노화와 질병으로부터 멀어지고 좀 몸이 안 좋은 경우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클라톡스로 시작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이해하셨죠? 해독 기본 원리가 충분히 클라톡스 내에는 제품으로도 해독이 되지만 코스로도 해독이 됩니다. 그리고 사이클링 방법에서도 해독이 되고요. 그리고 다양한 또 접근법이 실천 강령에서 또 해독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중만 감소되는 경우는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자살과 유사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소아 청소년들이 다이어트 할 때는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클라톡스로 관리해야 되고요. 젊은 분들은 미리미리 관리해둬야 정자 난자 혹은 여러 가지로 독소가 농축되기 전에 해독을 해줘야 아이한테 엄마 독성을 넘길 독이 없게 만들어야 됩니다. 최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신 전에 남자 여자분은 반드시 클라톡스나 혹은 기타 등등 해독의 방법으로 충분히 해독하고 난 뒤에 아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부드럽게 해야 되고요. 특히 중년 4, 5, 60, 70대 분들은 무조건 해독 위주로 안전하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삶이 팍 빠지면서 지방이 잘못 분해되면 각종 장기가 피해가 엄청나고요. 그분들은 얼굴도 검해지고 몸이 딱 질환이 오게 됩니다. 그런 다이어트는 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 몸이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님이 소중하다면 클락톡스 스쿨에서 안전하게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배운 지식으로 충분히 생활하신다면
가족 내의 주치의처럼 혹은 각종 어려운들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보자 지방인데요. 과거에는 지방, 우리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저탄고지 많이 유행하죠. 탄수화물 줄이고 지방을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얼핏 보면 되는 것 같아도 이 이론을 보면 하시면 안 되는 다이어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유가 지방이 많이 드시게 되면 암은 웬만한 암들은 이제 많이 생존합니다만 전이암은 1cm라도 5년 생존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번 암이 제거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전이를 어느 부위에 특정 부위에 1cm가 되면 그분이 생존율이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이된 암은 아쉽지만 강력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에 살아남았던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죽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전이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방입니다. 그리고 국립암센터에서 새롭게 발견된 거예요. 이게 통과되면 아마 제가 볼 때 노벨상도 받을 수 있는 이론인데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암을 키우는 게 포도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분들은 펫시티를 찍는다고 하는 이유가 강력한 포도당에다가 거기에다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딱 넣어서 딱 찍으면 암이 제일 먼저 포도당을 빨아먹기 때문에 그 시큼한 조직이 암이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줄 알았더니 지금 완전 바뀐 게 기존 항암제는 탄수화물만 차단하려고 노력했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고지방식이 암을 성장하는 게 훨씬 5배나 더 높아요. 아까처럼 전이도 시키고 암을 키우는 게 포도당만이 아니라 포도당보다도 지방이라는 거죠. 지방. 그래서 최신 이론에 근거하면 저탄고지 원리로 하는 다이어트들 수많은 다이어트들이 많습니다. 큰 회사에서도 하고 총 칼로리 위주로만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도 좋으니까 지방 아무렇게나 먹어라 했는데 요게 암 환자분들한테는 치명적이고 혹은 일반적으로 건강한 분들도 하루에도 몇백 개부터 많게는 만 개, 평균 한 1,500개 이상 암이 생겼다 죽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계속 자라서 10의 구성계, 100만 개가 되면 결절이고 조금 더 있으면 1cm가 됩니다. 보통의 성인암은 15년에서 25년을 키우면 암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지방으로 계속 키우게 되면 암이 제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탄고지 원리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막 서머리가 또 들어가는데요. 왼쪽에 있는 분이 가운데로 옮기게 되는 게 다이어트 자세입니다. 부피만 감소하고 지방이 분해되지만 독소들 가운데 보면 더 응축되죠. 이게 이제 팝스들이 막 튀어나온 겁니다. 이런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 지방만 빠진 게 아니라 이 독소까지 제거된 해독을 겸비한 다이어트, 이 클라톡스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클라톡스의 주요 테마로 D2X입니다. 이 D2X를 계속 분석해 볼수록 이게 좀 좋은데요. D2X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뭐 어떻게 드시면 좋은지 등등등 주의사항들을 오늘 정 원장님이 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D2X의 현재는 이 부분의 장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인간은 노화로서 뭐 피부도 처지고 뇌도 심장도 30대부터 1%씩 줄어들고 각종 노화 테마로 점점 늙어갑니다. 하지만 혈관이 굳어지고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점도가 올라가는 것만큼 안 좋은 건 없어요. 그래서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두꺼워지는 이 상태가 심혈관 질환을 만들고 그 상태가 저산소 구역이 되고 산화가 되고 그 구역은 염증이 많아지고 나중 가서 암화됩니다. 그래서 40대만 해도 우리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점액을 풀어주는 이 물질인 산화질소가 50%나 덜 나오게 되고 50대는 35%, 심지어는 60대는 15%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아쉽지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그 60대, 50대 지금 여기 뭐 30대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분 지금 모든 분들이 매일 혈액이 굳어지고 딱딱해지고 혈관도 굳어져서 신축성이 떨어져서 동맥경화 혹은 심장마비, 뇌졸중 이런 위험도가 되게 높아지는 건데요. 요걸 푸는 거에서는 2009년도 노벨상도 받았지만 산화질소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서 각종 장기에 꾸준히 공급을 해야만이
그 노화로부터 멀어진다. 이 이론이 통과되었습니다. 인체 장기에 다 중요한데 특히 성기능까지도 좋아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꾸준히 드셔줘도 안타깝게도 관광기가 1, 2초예요. 한마디로 몸에 들어가서 빠지는데 1, 2초입니다. 그럼 1, 2초 가지고 한 바퀴를 도느냐? 한 바퀴를 도는데 최소 시간이 45, 6초부터 1분이에요. 1분이라고 치겠습니다. 1분은 넘겨야 좋은 산화질소가 온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그걸 아무리 드셔도 다 날아가는데 글루타치온, 어찌 보면 현대판 블루초로 알려진 글루타치온과 잘 결합하면 글루타치온의 반감기는 몇십 분 때부터 많게는 며칠까지도 가는데 요걸 결합을 잘 함으로 인해서 산화질소의 효과를 온몸으로 잘 퍼뜨릴 수 있게 작용하게 된 게 디토엑스의 결합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질소와 글루타치온을 잘 결합해서 산화질소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온 장기가 도움을 받는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보통 산화질소 제품은 동맥혈관에만 작용을 합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글루타치온 지원, 이렇게 글루타치온 복합체 일종에서 글루타치온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산화의 1번이긴 해요. 간해독에서도 엄청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데 이것들이 모세혈관을 하게 되는 걸 막아줘요. 즉 활성산소로부터 산화 스트레스가 생겨서 모세혈관을 파괴되는 것을 이 글루타치온 복합체 쪽에서 많이 커트를 하게 되니까 모세혈관 말초 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고 동맥도 도와줘서 전체 순환을 복합 관리할 수 있다. 통합 관리가 가능하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이고요. 세 번째는 항상성, 우리 몸에서는 호메오스타시스 해가지고 항상성이 중요한데 면역계나 신경계나 호르몬계의 밸런스를 딱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대마가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장점과 대마의 항상성을 합쳐지는 바람에 우리 몸에 필요한 곳들로 혈관을 확장해서 좋은 영양소와 산소를 쭉쭉 공급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질병 상태인 나쁜 상태는 개선의 상태로 들어서고 또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많은 경우 예방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제품군을 형성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좀 짧게라도 햄프시드에 대해서 햄프시드뿐만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햄프시드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데 이 항염작용부터 정 원장님도 강의를 하셔서 제가 짧게는 얘기 드리지만 이 햄프시드의 영양소부터 피부 건강, 면역체계, 정신 건강까지 아주 균형 잡혀 있고요. 뒤에 보시면 풍부한 단백질, 오메가3, 오메가6 이 자체를 잘 밸런스 맞춰주면 뇌와 염증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와 함께 또 높은 섬유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쁜 독소들도 제거하고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등등 무기질까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토엑스는 이런 세 가지 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번 다이어트 하면 프로틴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여기서는 셀로미어 제품입니다. 이 셀로미어가 두 가지를 테마를 잡았어요. 이거 제가 이 책도 추천을 하긴 하는데 노화의 종말이면서 이 거의 논문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여기 데이빗 싱클레어 하버드 박사팀에서 여러 연구를 했는데 노화를 일으키지 않고 오래 사는 방법으로 120, 150까지 사는 방법의 첫 번째 테마로 칼로리 제한을 만들었어요. 소식을 하면서 골고루 드시되 칼로리 제한 시기가 노화를 막아주는 한마디로 장수 유전자를 깨우는 첫 번째 작용입니다. 그래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아이디어가 들어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노화 학설이 30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텔레미어 학설이 있습니다. 즉 분자 시계줄 이론입니다. 우리가 계속 분자를 반복해서 복제하게 되면 DNA의 분자 시계가 계속 짧아져서 결국 50분 분열하고 나면 끝단에 이르게 됐을 때 노화의 끝입니다. 그러면 아쉽지만 인간의 수명이 다하는 건데요. 그 경우 텔레미어 분자 시계줄을 좀 더 늘리고 복구할 수 없을까 하고 달라붙어서 세계적인 논문이 나오고 노벨상도 2009년도에 나온 게 텔레모레이스라고 해서
그걸 복구하는 효소를 활성화했더니 좀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다. 한마디로 하버드의 장수 학설과 또 텔레모레이스 해가지고 노벨상 학설이 두 개 붙어서 그 이론을 붙여서 셀로미어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텔레모레이스 활성화 성분 넣었고 또 복구하는 부스터 성분도 같이 넣었고요. 거기에다가 면역도 보강해야 되기 때문에 홍삼 혹은 산삼, 특히 산삼은 흡수가 잘 되는 이유는 그 사포닌이 흡수 잘 되게 다 끊어져 있어 가지고 반당뇨처럼 끊어져서 흡수가 잘 되게 만든 게 산삼이라서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홍삼이나 인삼은 아쉽지만 주렁주렁 달려 있어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주렁주렁 달린 거 떼고 흡수가 잘 되게 만든 핵심 성분이 컴파운드 K라고 되어 있습니다. 컴파운드 K만 갖고도 설명할 길이 몇 시간이지만 심플하게 각종 면역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암 환자분은 NF-카파비라고 해서 암의 보디가드, 염증을 유발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제거해 주고 항산화 시스템을 복구하는 게 컴파운드 K인데 여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까지 도움을 주었죠. 장수 유전자 개념과 또 분자 생명줄 이론인 텔레미어 이론까지 겸비했고 면역까지 겸비했고요. 하지만 또 프로틴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5가지 골고루 넣었고요. 또 식감까지 혹은 포만감까지 도움을 주게 식이섬유와 또 먹으면 아삭아삭해요. 동글동글해가지고. 그리고 소화가 안 되면 아쉽지만 흡수도 안 되고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복합 요소를 이미 넣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미량원소, 정 원장님, 미량원소를 듬뿍 넣어야만이 제대로 된 해독이 됩니다. 디톡스가. 그걸 위해서 빠짐없이 영양소를 첨가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다 포함된 게 셀로미오입니다. 저희 이제 두 분의 대표님과 저희 사진을 찍었는데요. 예, 진짜 두 분의 대표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1조 유니콘 기업을 가는데 저희 정한일 원장님, 유기업 우리 많은 코치진 분들이 헌신을 다해서 이 더 클라세움이 1조에 갈 수 있도록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한데요. 이걸 화면을, 네. 다이어트 자살을 막고 장수 유전자를 깨우면서 저희에게 건강한 클라톡스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제품들의 장점과 그럼 또 노하우 같은 것들을 들려주신 우리 유기현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정한일 원장님께서 더 들려주실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한일 원장님. 네. 네. 자, 1부에서는 제가, 화면 공유 됐나요? 잠깐만요. 화면 공유 좀 할게요. 네. 네, 되었습니다. 네. 1부에서는 이 CEO의 관점에서 제가 강의를 드렸으면 2부에서는 아주 날카로운 의료인의 관점에서 강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조금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접하지 못했던 이야기죠. 호전 반응, 명연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는데 아마 오늘 강의는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내용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호전 반응을, 명연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다? 나쁘다? 명연은 건강기능식품 먹고 생기는 건데 좋아지려고 생기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니야, 그 명연 그런 거 아니야, 부작용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호전 반응이 진짜 뭔지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왜 호전 반응에 대한 강의를 하냐면요, 클래스 M에 있는 D2X를 먹고 많은 분들이 호전 반응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갖고 이 질문을 우리 주성님 대표님이 모아서 저한테 강의를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날카로운 문제고 좀 뜨거운 감자지만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흉내 한번 낼게요. 자, 이것만 잡숴봐. 이것만 잡으면 뭐든지 다 좋아져. 이것만 잡으면 70대 어르신들도 바딱바딱 쓰고 70대 할머니도 애를 낳아. 이것만 잡숴봐. 누구예요?
네. 약장, 약장수입니다. 우리가 약장수 그러면 전문인 약장수라고 그래요? 돌팔이 약장수라고. 돌팔이 약장수. 네. 바로 오늘 제가 해드리는 이 명연 호전 반응은 우리 클래스 M의 많은 사업자분들이 돌팔이 약장수가 되질 않고 건강한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지만 굉장히 날카로운 문제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연하면은 이상한 느낌이 있으실 텐데 명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도 해요. 이한 반응이니 뭐 과민 반응이니 배설 작용이니 회복 반응이니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인 것도 있고요. 그리고 명연과 과연 우리 질병을 구별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코피가 나는데 이게 명연인지 아니면 부작용인지 알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관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일 하나 준비해 드릴게요. 명연, 의대 교과서에 단 한 줄이라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의대 안 교과서에 나옵니다. 단 한 줄도 없습니다. 한 단어도 없는 게 명연이에요. 의대 교과서에는 오로지 효과 또는 부작용이라는 말뿐이 없습니다. 그럼 여지껏 명연이란 말은 뭐예요? 다 하이퍼셀시스, 가설입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그 사운드. 도그가 뭐예요? 네, 개죠. 사운드는 소리죠. 네, 명연은 한마디로 도그 사운드, 개소리입니다. 왜 그러느냐? 명연이란 단어의 출발점은 사서상경 중에 서경에 나와요. 사서 그러면 우리가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책이고요. 삼경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시경은 바로 시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경 그러면 성경, 불경처럼 굉장히 위대한 책을 얘기하죠. 성스러운 책. 옛날 사람들은 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를 모아놓은 책을 시경이라고까지 이름 붙였어요. 그리고 역경은 뭐냐? 주역이에요. 주역이 뭐 어떤 책인지는 아시죠? 점을 볼 때 쓰는 바로 우주 변화의 원리에 대한 책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서경이에요. 서경은 어떤 책이냐? 바로 관공서에서 쓰는 글, 정치인들이 쓰는 글을 모아둔 책이에요. 이게 의학책이에요? 아니면 정치인이나 관공서에서 쓰는 책이에요? 바로 관공서에서 쓰는 내용을 모아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약불명연이면 걸질불출하. 약이 명연작용이 없으면 어지럽고 약 먹고 어지럽거나 땡 하지 않으면 질병이 낫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전에 쓰레기 버릴 때 지금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죠? 그전에는 어떻게 버렸어요? 그냥 아무데나 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되니까 이제 쓰레기는 봉투에 넣어서 버립시다 이렇게 정부에서 권장을 했죠.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데 어떻게 하래요? 그 봉투를 사래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내가 여지껏 그냥 버렸는데 봉투를 쓰레기를 돈 내고 버려? 엄청나게 반대하는 측이 생기고 야 그래도 환경오염이 있으니까 꼭 봉투에 돈 넣어서 돈 내고 나서 버리자라는 지키자라는 사람들이 생겨요.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러면서 한번 나라가 들썩들썩하죠. 이게 명령이에요.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면 나라가 한번 들썩들썩하고 그리고 나서 정돈이 된다. 이게 약불명예는 벌질불출하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학 용어예요? 아니면 사회 정치 용어예요? 사회 정치 용어예요. 이거를 갖다가 의학 용어로 갖다 쓴 거예요. 누가? 일본 의사들이 메이지 유신 때. 그래갖고 이게 지금 쓰이게 있는 거예요. 좋아요. 쓰이는 건 쓰인다고 하자고요. 그거 인정하자고요. 자, 그럼 요번에는 뭘 알아야 되냐면 어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우리 몸은 어떤 명령, 호전 반응 혹은 외부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내 몸이 반응하는지를 보자고요. 자, 가장 대표적인 바이러스가 우리 감기 바이러스죠. 감기에 우리가 걸렸어. 그럼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어요? 네, 열이 나죠. 또 기침하고 그런 거죠. 자, 그럼 이 열은 열 나는 거. 감기 걸렸을 때 열 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 좋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쁘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열은 좋은 거래요. 체온이 1도 올라가면 면역력이 몇 배 높아져요? 5배나 높아지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냐? 여러분들 만약에 북한에서 적군이 침입을 했어. 그럼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 군인이 출동을 해야 되잖아. 출동할 때 그냥 출동해요? 뭐가 울려요? 야, 너희들 출동해. 북한이 침범했어. 사이렌이 울려죠. 엥 하고. 마찬가지예요. 열은 면역세포가 출동하도록 하는 뭐예요? 사이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나야 돼요? 안 나야 돼요? 나야 돼요. 아, 열 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열이 만약에 감기 걸려서 41도까지 올라갔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니, 조금 전엔 좋은 거라며. 자,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열이 너무 높아지면 뭐를 손상시켜요? 41.6도가 되면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즉, 2차 손상이 유발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열 때문에. 자, 여기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무리 좋은 호전 반응, 아무리 좋은 명현이라도 뭐라고요? 적당히 좋아야 된다. 너무 높으면 오히려 2차 손상이 유발된다. 다시 한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호전 반응이라도 명현이라도 굉장히 높아야 돼요? 아니면 적당히 좋아야 돼요? 적당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로 오늘 가장 핵심이에요. 적당히 좋아야 된다. 자, 요번엔 그러면 처치에 대해서 인체의 반응을 보자고요. 자, 우리가 어떤 약을 먹어, 건강식품을 먹어, 그거를 효과와 부작용으로만 나누기에는 너무 커서 제가 임의로 4개로 나눴어요. 이거는 저만이 나누는 방식인데 앞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해요. 첫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약을 먹었는데 혹은 건강기능식품인데 부작용이 생기는데 다행히 건강기능식품에 의한 부작용은 극히 적다. 왜? 여기서 부작용은 조직 손상이 일어나는 굉장히 중한 반응이에요. 일반적인 건강식품으로는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이건 약물 같은 독한 약물 같은 것에 의한 조직 손상이에요. 이때는 계속 먹어야 돼요?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죠. 두 번째, 과민 반응이라는 것. 과민 반응은 약이나 건강기능식품, 하다못해 천연물한테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대체적인 알러지 반응이나 염증 반응이에요. 이거는 중단을 해도 되고요. 혹은 용량을 어떻게 해요? 줄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열로 예를 들었죠? 부작용은 열이 41도가 넘는 아주 극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빨리 어떻게 돼요? 열을 내려야죠. 얼음물에 들어가는 해열제를 빨리 먹어야 되고. 두 번째, 과민 반응은 열이 한 39도예요. 여러분들 39도 되면은 그냥 계속 열 놔도 돼? 아니면 해열제 먹기 시작해요? 먹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민 반응 때는 약간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호전 반응. 쉽게 말해서 좋아지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열이 37.5도, 38도 이 상태예요. 열이 37.5도, 38도에는 해열제 먹어야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조금 뭐만해주면 돼요. 그냥 물수건만 올려놔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는 계속 몸이 좋아지는 상태예요. 이때는 뭐예요? 열이 36.8도에서 37.2도 정도로 아주 미열이 있거나 혹은 정상열인 상태. 이때는 열 내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료나 약물이나 하다못해 건강기능식품을 먹었을 땐 크게 4가지 상태가 된다. 부작용이 과민 반응 나는지, 호전 반응인지, 효과인지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는 부작용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대부분이 과민 반응이다. 그리고 호전 반응이고 효과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자, 그럼 과민 반응, 약물이나 혹은 건강기능식품, 하다못해 천연물, 한약도 마찬가지예요.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이거를 약물 이상 반응 두 번째인데요. 그것이 adverse drug reaction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A 타입과 B 타입이 있어요. 조금 어렵죠? 그래도 좀 알아두세요. A 타입은 뭐냐? 이거는 바로 설사, 두통, 두드러기, 근육통, 소화불량,
어지러움, 이런 증상이에요. 뭐예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이나 이런 거를 먹고 나서 생기는 가장 일반적인, 여기에서는 부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우리는 과민반응이라는 용어를 쓰자고 그랬죠? 과민반응이에요. 과민반응은 열이 39도 정도.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해열제를 좀 먹어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량을 뭐 하라? 줄여라. 용량만 줄이면 얘네는 금세 사라진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갖고 괜히 호들갑 떨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 용량만 줄여주면 된다. 그리고 B타입이 있어요. B타입은 조직 손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스티븐 조이 신드롬이나 아나플라시스 쇼크 같은 거예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벌에 쏘였는데 갑자기 호흡마비 오는 사람 있죠. 그래서 응급실 빨리 가야 되는 사람. 안 그러면 심장이 문제되는 사람. 이게 아나플락시스죠. 이런 거는 건강기능식품 먹고는 거의 없다.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다수 99%가 뭐다? A타입. 뭐와 연관이 많다? 용량. 어떻게만 하면 된다? 줄여주기만 한다. 그런데 이거 갖고 우리가 야 이거 불안해 무서워 이렇게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만 하면 된다? 용량만 줄여주면 된다. 아셨죠? 모든 건강기능식품이 그럼 A타입 나타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 약간의 과민 반응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꼭 아십시오. 여기서 우리 퀴즈 하나 풀게요. 다이어트 시에 탈모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길 수 있죠? 그럼 이 탈모 네, 생길 때 호전 반응이에요? 부작용이에요? 과민 반응이에요? 부작용이요. 탈모 부작용이에요? 좋아요. 아, 부작용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두 번째, 네. 호전 반응이라 생각하시는 분 손 아, 난 들어보세요. 터질 것 같아. 좀 네, 그런 터질 거, 것 같은 부작용이라 그런 좋습니다. 거. 네, 터질 것 같아요. 부작용 일어나면 얼굴도 터지고 염증도 터지죠. 자, 그럼 부작용과 호전 반응이 구분점이 있어요. 어떤 구분점이 있느냐? 여러분들, 죽은 나무는 잎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다 떨어지죠. 그럼 내년에 잎이 새로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그런데 그냥 건강한 나무도 겨울철에 잎이 다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런데 다음에 봄에 잎이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죠. 바로 죽은 나무는 내년 봄이 돼도 잎이 안 생기지만 아주 싱싱한 나무는 바로 잎이 떨어져도 봄에 잎이 생기죠. 이런 차이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다이어트 시에도 탈모가 생겨요. 어떤 탈모든지 무슨 다이어트든지 조금 탈모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작용은 시간이 지나도 머리가 나요, 안 나요? 잘 안 나요. 그런데 건강한 다이어트는 바로 건강하지 못한 잎이 떨어지듯이 뭐가 탈락이 돼요? 건강하지 못한 모발이 일시적으로 탈락이 돼요. 그러면서 그 모공에서 바로 작은 잔털들이 바로 생깁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훨씬 더 건강하고 풍성한 머릿결이 되는 거예요. 마치 죽은 나무는 내년에 안 생기고 싱싱한 나무는 내년 봄에 다시 잎이 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호전 반응과 과민 반응 두 가지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좋은 호전 반응이 생기는 거는 금세 건강해지지만 부작용, 과민 반응은 먹으면 먹을수록 그 과민 반응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아까 과민 반응 생겼을 때는 건강기능식품을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적으로 끊든지 아니면 양을 급격히 줄이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먹으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톡스 먹고 불편을 느끼는 증상들, 여러 사업자분들이 질문한 거를 우리 대표님이 모아주신 걸 제가 한번 간추려 봤어요. 자, 그 간추리기 전에 디톡스 먹고 나서 생기는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느끼는 거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디톡스 저도 여러 번 먹어보니까 먹고 났더니 얼굴하고 귀 이런 데가 막 화끈 하더라고요. 얼굴이 좀 빨개지면서. 그리고 심장이 어때요? 네, 조금 두근거리는 거, 박동수가 증가하다는 걸 느낄 수 있고,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어때요? 특히 손바닥이 약간 땀이 나요. 그리고 눈도 번쩍이고 각성 효과, 즉 뇌도 좀 빨리 돌아가는 느낌들이 생깁니다. 이거를 의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걸 신진대사가 촉진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신장 수축력이 강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부까지도 약간 뭔가 찌릿한 느낌이 나죠?
혈관 확장에 의한 혈액순환이 촉진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디토엑스 먹고 불편한 증상들, 뭐한 증상을 한번 보자고요. 이거를 제가 여러 개가 있는 거를 구분을 해줬어요. 설명하기 쉽게. 몸이 빨개지는 이유가 뭔가요? 몸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뭔가요? 특히 얼굴이 많이 빨개지고 귀가 빨개진대요. 그리고 손이 퉁퉁 붓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질문들이 동시에 같은 문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를 혈액순환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빨간 거를 우리가 동맥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동맥. 파란 거를 뭐라고 그래요? 정맥.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피, 깨끗한 피고요.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예요. 들어오는 피. 얘는 들어온 피예요. 그 사이에 연결된 게 다 같이 모세혈관. 그래서 혈관은 동맥, 정맥, 모세혈관. 모세혈관은 어떤 역할을 해요? 각 조직에 혈액을 공급하고 조직에서 쓴 거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서울에 물을 공급하는 데가 팔당이죠. 팔당에서 어떻게 해요? 바로 집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어디로 가요? 송파구로 갔다가 송파구에서 잠실로 갔다가 잠실에서 거기서 나눠서 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송파구 잠실까지 오는 게 고요. 하지와 내장으로 가는 게 있어요. 디토엑스를 먹으면 특히 심장 박동이 좋아지면서 어디로 많이 가느냐? 바로 이 위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왜? 신진대사가 촉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직으로 가는 모세혈관에 대한 거고요. 혈액순환의 원동력이 있는데 첫째, 동맥의 혈액순환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펌프력이 좋아야 돼요? 심장 펌프력. 아까 디토엑스 먹을 때 심장 펌프력이 좋으니까 동맥으로 혈액순환이 많이 가요. 그 중에서 특히 어디? 바로 얼굴과 머리 그리고 바로 상지로 간다. 팔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손바닥에 땀이 많이 나고 손으로 많이 가서 모세혈관으로 특히 손에 있는 모세혈관으로 가서 손에 있는 조직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자, 그게 가니까 모세혈관으로까지 많이 가네요. 동맥, 심장은 어디까지 그 박동에 영향력이 미쳐요? 이 동맥과 모세혈관까지 영향력이 미쳐요. 그러니까 심장 박동이 빨라지니까 동맥 혈액순환하고 모세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즉 디토엑스를 먹으면 팔당에서부터 잠실 그리고 우리 집까지 물이 잘 오는 거예요. 상수도가 좋아지는 거네. 그런데 정맥 혈액의 순환이 잘 되려면 뭐가 잘 움직여야 돼요? 정맥은 그냥 혈액순환이 아니고 근육이 어떤 근육? 바로 발목하고 골반 근육이 잘 움직여야 정맥 혈액순환이 잘 된대요. 특이하죠? 그래서 정맥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무슨 운동을 해라? 앉았다 일어났다는 바로 스쿼트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맥순환이 잘 되려면 무슨 운동? 스쿼트 운동을 잘해라. 그럼 동맥순환이 잘 되려면 뜀박질을 많이 해. 심장 펌프력이 올라간다. 파워워킹, 조깅을 잘해라. 그리고 모세혈관이 잘 움직이려면 무슨 운동? 뭐가 난다?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아니면 냉온욕을 잘해라. 자, 그럼 디토엑스를 먹으면 지금 어디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동맥하고 모세혈관. 특히 어디? 바로 얼굴하고 머리 쪽하고 상지 쪽이 특히 잘 되더라. 자, 그러니까 왜 빨개지겠어요? 특히 어디가? 디토엑스 먹었더니 얼굴 쪽으로 혈액순환이, 뇌 쪽으로 혈액순환이, 그리고 팔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귀 쪽이, 코가, 그리고 목구멍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뜻해지는 것도 어디? 상체 위쪽으로, 가슴 위쪽으로 뜨뜻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손이 붓느냐? 아까 혈액순환이 어디까지 잘 된다고 그랬어요? 동맥하고 모세혈관, 그 중에서도 특히 얼굴하고 머리하고 상체, 상지가 잘 된다고 그랬죠? 모세혈관까지는 잘 된 거야. 근데 아직까지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정맥은 아직 하수구라고 그랬죠? 정맥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 집까지는 잘 왔어, 혈액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빨래도 하고 양치질도 하고 세수도 하고 목욕은 잘했는데 하수구가 막혀버렸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물이 철철 넘치는 거야. 이런 분들은 뭐 하면 되겠어요? 바로 모관 운동을 잘해주고 냉온욕을 잘해주고 정맥순환이 잘 돼야 되니까 스쿼트 운동 같은 걸 많이 해주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부종이 빨리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한꺼번에 완샷 하는 게 좋겠어요? 소량씩 먹는 게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은 무조건 어떻게 해라? 소량씩으로 양을 줄여라. 자, 그리고 디토엑스 먹고 간지러워요. 두드러기가 일어나고 염증 상태가 확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생긴다고 하는 불편 증상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거는 뭐로 해석을 해야 되냐면 면역 과민 반응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면역 과민 반응은 1, 2, 3, 4 네 가지 면역 과민 반응이 있는데 어려워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면역의 핵심에 대해서 여러분만 아시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면역의 핵심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바로 균형, 밸런스. 다 같이 따라하세요. 밸런스, 균형입니다. 면역은 너무 높아도 병, 낮아도 병이에요. 면역이 낮아서 생기는 병이 뭐가 있어요? 감기 같은 바로 감염성 질환이죠. 그리고 암 같은 문제죠. 그럼 면역이 너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적인 면역이 너무 높은 반응이 바로 두드러기 알러지 같은 병입니다. 그리고 알러지,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면역, 아토피도 면역이 너무 높아서 생깁니다. 또 여러분들 자가면역성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내 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하고 경찰하고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싸우는 거야. 그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예요. 즉 면역은 너무 높아도 병, 낮아도 병. 어떨 때 건강한 거예요? 균형. 바로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알러지는 균형이 깨진데 어느 쪽으로? 너무 높은 쪽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복숭아 알러지 있어요? 복숭아 먹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요 땅콩 먹고 숨 막히고 두드러기 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런 사람한테 너 복숭아 알러지 있지? 그러나 너 더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일단 먹지 마라 해요. 먹지 말라고 하죠. 마찬가지예요. 알러지를 치료하는 두 가지 의학적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회피법이에요. 두드러기 나는 사람한테 먹지 마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회피법입니다. 두 번째 요법은 면역주사요법이에요. 복숭아나 땅콩의 성분을 두드러기 있는 사람한테 아주 극소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많이 극소량을. 그래서 그 사람이 적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용량을 높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알러지 치료법은 대부분 회피나 이 면역주사도 극소량을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숭아 알러지 먹고 일어난 사람, 복숭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의 면역이 지금 과민한 상태예요. 과민한 상태예요. 복숭아에 대해서. 땅콩 먹고 지금 두드러기 나는 사람이 땅콩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면역이 과민 상태예요? 면역이 과민 상태예요. 그런데 너 복숭아가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죠. 네가 면역이 과민하니까 지금은 복숭아나 땅콩을 먹지 말아야 해요. 마찬가지예요. 디토엑스 먹고 두드러기 일어나고 알러지가 일어나고 염증이 더 심해지는데 너 그거 디토엑스가 잘못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면역이 과민한 상태예요. 면역이 과민한 상태예요. 이 사람한테 너 면역이 과민했지만 이거 많이 먹어야 아니면 일시적으로 끊으라고 해야 돼요. 끊거나 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중단시켜야 돼요. 그리고 두드러기가 심하면 엄청 가려워요. 힘들어요. 이 사람들한테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금세 가라앉습니다. 약국에 가면 내과 가면 금세 처방해줘요. 이거 먹으면 가려운 거 빨리 없어지는데 네 면역이 이상한 거니까 이거 더 먹어야 돼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문제 생겨요. 일시적으로 끊거나 중단시키고 항히스타민제 먹으면 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 추후에
누가 지금 면역이 불안한 거예요? 이 사람이 불안한 거잖아요. 면역이 불안하고 과민해서 복숭아나 땅콩이나 디토엑스 같은 거에 지금 과민하게 반응을 해서 간지럽고 두드러기가 생기고 염증이 자꾸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추후 관리를 해줘야 돼요. 어디를? 오장육부 중에 바로 장을. 왜? 장이 면역의 몇 프로 이상을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 면역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회복을 해줘야 되고 간 해독을 높여줘야 돼요. 왜? 인체 내부로 들어온 독성 물질들을 해독하는 제1장기는 뭐예요? 간이에요. 그래서 장 면역과 간 해독을 충분히 해주고 난 다음에 D2X 줘보세요. 두드러기 안 일어나요. 면역이 안정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중단하거나 극소량을 주셔야 돼요. 근데 더 먹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다가 멱살 잡히는 일이 생깁니다. 자, 요번에는 D2X 먹고 불편한 증상을 얘기하시는데 어떤 불편은요? 왜 위험이 있는 분은 D2X 먹으면 위장이 그리고 가슴이 아픈지 그거 이리고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문의가 왔어요. 자, D2X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로 위산,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 위산 분비를 좀 촉진합니다. 그러면은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위 지금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들 사포 알죠? 사포로 위장을 긁어놓은 게 바로 위염이에요. 사포로 위장을 긁어놓으면 어때요? 빨개지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 위산이 더 많이 남아요.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서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서 가슴까지 아파요. 마치 심장병 앓은 것처럼 아픕니다. 그리고 위궤양 있는 분은 어떤 상태냐? 대패로 위장을 긁어놨어. 그러니까 어때? 엄청나게 아프죠? 아파갖고 난리가 칠 수 있어요. 이런 분한테 D2X 먹으라 그러면 바로 위산이 촉진돼서 엄청 아플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위벽을 좀 보호해줘야 되겠죠. 이때 여러분 마 아세요? 네, 대마 말고 참마가 있어요. 참마는 바로 이 끈적끈적한데 그게 성분이 뮤신이에요. 이 뮤신이 바로 위장보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를 살짝 데쳐갖고 그 썰어갖고 믹서에 갈든지 아니면 질겅질겅 씹어서 드신 후에 조금 드시면은 큰 무리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정 드셔야 되겠으면. 그리고 양배추 있죠? 이 양배추가 바로 위장 보호 하는 효과가 있어서 일본에서는 이 양배추를 갖고 위장 보호제까지 진짜 일반 의약품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나 양배추를 살짝 삶아서 데쳐서 갈아서 드신 후에 D2X를 드셔야 되겠다는 분은 꼭 드셔야 되겠다면 소량씩 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D2X를 먹고 추워진다는, 냉기가 올라온다는 분이 좀 독특한 질문이에요. 왜 D2X는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데 왜 냉기가 올라올까?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아까 D2X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어느 쪽으로 많이 된다고 그랬죠? 얼굴하고 머리, 그리고 상지 쪽으로 쏠린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일시적으로 좀 찬 걸 느낄 수 있어요. 하지부가 순간 차다란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래서 냉기가 올라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신진대사가 촉진되니까 뭐가 많이 나요? 땀이 많이 나요. 땀이 난 다음에는 몸이 차질 수가 있어요. 이래서 냉기가 난다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위장에 문제가 있는 거, 위염이 있거나 위궤양이 있으면 어때요? 먹으면 이게 위산 분비가 촉진돼서 복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위가 아프고 가슴이 아프다고. 여러분들 급체하면은 손발이 차요? 아니면 손발이 뜨끈뜨끈해요? 손발이 차죠? 마찬가지예요. 디톡스를 먹고 위염이 있으신 분이 위장이 아프면서 위장으로 혈액순환이 다 몰리면서 손발이 일시적으로 차면서 냉기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해요. 혈액순환이 너무 많으면 좀 줄이고, 식은땀이 나면 역시 양을 줄이고, 위장 문제가 있으면 마늘 먹거나 바로 양배추를 갈아 드신 후에 드시면 조금씩 드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네요. D2X를 먹어도 되는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왔어요. 암 수술하고 4개월이 지났대요. 그리고 이분이 뇌동맥류가 있는데 하루에 3번, 5개씩 먹고 있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이 질문 속에는 이거 먹고 뇌동맥류가 좋아지나요? 이런 질문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뇌동맥류라는 병은요, 뇌 혈관이 기형이에요. 기형.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안타깝게 손가락이 6개인 아이들이 있어요. 육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육손이가 무슨 건강기능식품 먹고 이 6개 된 손가락이 저절로 하나가 없어졌어요. 손가락이 5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건 기형이니까. 뇌동맥류는 이건 뇌에 태어날 때 생기는 기형이에요. 커지면 그게 굉장히 위험해서 수술을 꼭 해야 됩니다. 그 커지는 크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동맥류가 있는 분들은 꼭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 뇌에 MRI를 찍어요. 그런데 이 뇌동맥류, 뇌 기형이 몸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거 먹고 치료가 된다라는 그거는 사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뇌동맥류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시면서 디토엑스를 드시는 건 다른 게 좋아지려고 드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잘 된다든지 실제로 뇌동맥류가 있는 분이 뇌혈액순환이 안 되면 이게 터질 수가 있겠죠. 더 잘.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서 먹는다든지 그러면 돼요. 이거를 뇌동맥류 없애려고 먹어요. 이런 마인드 가지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우리 건강기능식품의 목표가 뭐예요? 건강한 사람을 더 건강하게 하고 몸이 불편하신 분을 건강하게 하는 거지 질병을 치료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의 목표가 아니에요. 절대 이것만 먹으면 나 좋아져라는 돌팔이 약장수의 마인드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목표를 그냥 암 수술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 거 목표, 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 목표, 그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이 안 좋거나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D2X를 먹어도 되나요? 말씀이 있는데, 간보다도 특히 신장의 병의 특징이요, 비가역성 질환이에요. 비가역성 질환이 뭐냐면, 한 번 망가진 신장은 절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신장에 병이 있으신 분들은 언젠가는 바로 투석을 합니다. 즉, 디토엑스 먹는다고 어떤 건강기능식품 먹는다고 해도 신장은 안 좋아집니다. 이미 나빠진 신장은요. 하지만 이런 건 되겠죠. 더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차원에서 먹겠다. 이러면 제가 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이미 나빠진 신장을 좋게 한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를 굳이 좋게 한다고 먹는다가 나중에 또 돌팔이 약장수 소리 들어요. 아, 원장님, 사기암 다 병원에서 포기했는데 산에 가서 좋아지는 건 뭔가요? 네, 하늘이 도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이 돕고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바로 몸이 감동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지신 거지 뭐 먹고 나서 좋아졌다는 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호전 반응이라는 건 아까 제일 강한 좋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제가 화두를 드렸죠? 뭐라고요? 적당히 좋게 유지를 해야 된다. 너무 과민하면 두드러기가 많이 나면 혹은 위장이 너무 많이 아프면 피부염이 손상이 되면 막 머리가 빠지면 그거는 호전 반응이 아니라 뭐라고요? 과민 반응이다. 그러면 호전 반응으로 만들기 위해서 양을 좀 줄여야 된다. 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호전 반응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강아지하고 똑같아요. 잘 훈련된 강아지는 바로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되죠. 맹인을 잘 인도한다든지 혹은 집을 지켜준다든지 혹은 나와 가족처럼 지낸다든지 이런 좋은 강아지가 되지만 강아지가 훈련이 안 돼. 미친 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를 물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손상시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호전 반응도 잘 조절된 호전 반응 37.5도로 유지된 열은 면역을 5배나 높이지만 40도, 41도의 열은 우리를 오히려 더 못 살게 군다. 마찬가지로 호전 반응도 잘만 조절하면 정말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클라스엠에 많으신 우리 사업자분들이 건강한 사업자 그리고 잘 훈련된 잘 교육받은 사업자분들이 되시기를 제 진심을 담아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일 원장님이 날카로운 호전 반응에 대해 알기 쉽게 강의해 주셨는데요. 치료에 대한 4가지 부작용과 감염 반응, 명염 반응, 효과에 대한 설명과 대응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사실 사업자분들이 필드에서 사업하시면서 굉장히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정말 시원하게 해소해 주셨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해주신 정한일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자, 6월의 첫날인데요.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이 한 달 내내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모두 화면과 음소거 해주셔서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클라세움 손 동작과 함께 클라세움을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 박인아 준비되셨어요? 네. 예, 한 가지 자, 말씀드릴게. 지금 네. 질문을 화상 채팅으로 해주신 분이 있는데 이 대답만 해드리고 마치면 안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미화 비상사진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 대상포진 생기신 분은 딕트에서 드셔도 되나요? 드셔도 되는데 좀 더 좋은 게 셀로미오가 훨씬 면역에 더 좋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셀로미오를 좀 더 추가해서 드시면 좀 완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상포진 환자분께 셀로미어를 같이 좀더 드시는 게 건강해지시면 도움이 어떨까요?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또 질문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클라세움을 외치면서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클라세움. 클라세움. 네, 클라세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즐거운 한 달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들. 감사합니다. 네, 호스트 봐주셔서